지금 실제 군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례를 지금 세 가지를 조금 간단하게 강의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씩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이전에도 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군 법무관도 헌법에 충성해야 돼요. 헌법에 충성한다는 거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그리고 그 법률을 해석한 사법부의 판결까지 그 법무관이 속한 국방부, 행정부, 좁게는 그 법무관이 속한 국방부 장관 또는 육군이면 육군참모총장에만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 그거는 충성 의무가 아니에요. 복종 의무지. 그것도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인데, 충성 의무라고 하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입법부의 법률과 사법부의 그 해석인 판결까지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인데요. 그 대법원의 기준 얘기한 것처럼 일단 표현 자체는 아까쯤에 얘기했던 세 가지 사례의 표현 자체는 일단 모욕에는 해당할 수 있어요. 표현 자체는. 핵심은 바로 공연성 문제였어요. 공연성. 공개적으로 공연히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려고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공연성과 관련돼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법원은 원칙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했고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의 설정을 공연성으로 보았고, 그 공연성의 원칙을 불특정 또는 다수, 적어도 세 사람 이상, 그 사람이 있을 때 이야기했다. 이거를 원칙으로 보았고, 두 번째는 특정 소수라도 전파 가능성의 문제, 이렇게 봤다고 했죠. 전파 가능성의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 듣는 사람과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인 대상과 친한 관계인가 여부, 일단 대법원은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다고 했어요. 자, A 상사 사례에서는 그 병사가 한 명이었죠. 일단 공연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외인 전파 가능성의 문제였어요. 전파 가능성의 문제였고, 그거는 그 병사와 그리고 그 지금 모욕의 대상인 지휘관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그 부분을 수사기관은 확인했어야 했어요. 우리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례를 설치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수사기관에서의 그런 어떤 내용이라던가, 그리고 군사법원에서의 판결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 병사는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다만 주임원사가 와서 바로 그 상사의 뒤를 캐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들었죠. 그 경위 또한, 그 경위가 매우 특별한 경위였고, 그 경위로 본다면 충분히 전파 가능성은 인정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징계로 갔어야 했어요. 징계로 갔어도 충분히 그 목적, 지금 처벌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그 C준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C준이 사건도 지금 평상시에는 그 C준이가 전혀 욕설이나 그 외에 부하들에게 명예훼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팀 간의 팀원들은 서로 친해요. 적어도 지금 대법원의 기준으로 그 듣는 사람과 그 말의 대상인 사람이 친하다면 전파 가능성, 이 부분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될 전파 가능성을 확대해서 해석한 측면이 있는 거죠. 역시 이것도 징계로 했으면 무난했던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전과자를 양산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동대장 사건도 그 동대원 둘이 친해요. 그렇다면 듣는 사람과 그 말의 대상인 사람이 친하다면 전파 가능성 문제 제한적으로 해석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군사법원 또 군검사는 전혀 지금 전파 가능성의 대법원의 기준을 언급조차 안 하고 유죄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 본 교수가 조금 이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군 법무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행정가예요. 법조인 아니에요. 법조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조인이라고 하면 사법부와 관련된 활동하는 사람, 검사, 판사, 변호사 이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군대 내에서 헌법의 110조에 군사 법원을 둔다, 군사 재판을 둘 수 있다, 군사 법원을 둘 수 있다. 이 기능이 바로 사법 기능을 군대에 둘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사법적 기능인 것이지, 여기에 참여하는 군 검사나 군 판사는 모두 행정인이에요. 행정가예요. 행정부 소속의, 국방부 소속의 행정가라고요. 군인이라고요. 아무리 군인이라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상관의 모욕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라 하더라도 그 기능이 사법 기능이라고 한다면 바로 입법부의 법률과 사법부의 판결을 반드시 고민하고 그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서는 이렇게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글로 표현이 돼야 돼요. 전문가는 글로 자기 실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야전은.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11월에 무죄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에요. 중대장이 상급 대대장, 상급 지휘관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XX 욕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중대원 10명 앞에서. 빼박이죠? 중대원들 다 하나같이 그 중대장 싫어했어요. 욕 들었어요. 욕 들었어요. 다 진술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수인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군검사가 기소했어요.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어요. 그 무죄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앞에서 든 세 사례가 국방부 장관의 강조된 내용을 구현하다 보니, 통계로 보고해야 되고 하다 보니 반드시 고려해야 될 원칙인 공연성의 기준과 그 예외인 전파 가능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치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예 생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그냥 중대원들 다수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버리니까 군검사 입장에서는 빼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쟁점이. 하나는 군검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하사는 중대장에게, 대대장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을까요? 자, 이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야전에 군사법의 혁신이 필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수의 진술이 있으면 사실인가요? 매우 지금 중대한 논의예요. 지금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요. 충성 의무요? 명확하게 이번에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이것을 줄여서 군인복무기본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20조를 보면 명확하게 명문의 규정으로 충성이라고 돼 있어요. 충성 의무, 충성. 그 충성은 앞에 대상을 국가와 국민이라고 돼 있어요.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충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5조를 보면 상관, 복종, 상관이라고 돼 있고 상관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라고 돼 있어요. 저번에 검토한 것처럼
미국 헌법에서도 메카시죠. 그때 당시에는 그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반감이 높았던 시대였고, 따라서 공무원이 되려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라고 선서해야 됐다. 근데 그것이 미국 헌법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충성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의 행정부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헌법에 충성하는 거다. 헌법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 헌법을 만든 국민에 충성한다는 것이다. 국민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 국민이 활동하는 전제가 되는 국가. 이때 국가는 삼권 분립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충성이다. 그게 우리 헌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도. 그래서 군의복무 기본법에 충성은 국가와 국민, 헌법에 충성하는 것이고, 상관에 대해서는 충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상관에 대해서는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복종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단, 복종도 언제예요? 우리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직무수행간, 정확하게 직무수행간,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논의를 했어요. 일과 시간이 끝났어요. 직무수행이 끝났어요. 자, 직무가 아니면 복종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상관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고,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이 품위유지 의무는 군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공무원에게 헌법 7조에 따라서 주어진 의무예요. 그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서는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도 명령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다시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가 제 얘기가 아니죠.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한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냐? 헌법 정신을 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헌법 정신을. 지금 뭐 영화 서울의 봄도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따르는 전시를 향해 충성했겠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반역이지. 충성은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을 정확히 알았다면 따르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종이라고 한다면, 상관에 대해서 복종, 전시에 대해서 복종을 한다면 어느 때만 복종한다고요? 적법한 직무상의 명령에 대해서만 복종하는 거죠. 투스타가 포스타를 지금 거역하는 건데, 항명하는 건데, 그 항명이 적법한가요? 당연히 복종 의무가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 다시 말해서 군 법무관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복종 의무가 있다. 그 복종 의무는 바로 직무와 관련된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다. 국방부 장관이 분명히 상관 모욕의 처벌을 강화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에 대한 복종 의무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군 법무관은 어떤 의무가 더 우선한다고요? 충성 의무. 충성 의무는 어디에 대한 충성이요?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예요.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가 뭐라고요?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 이것이 바로 헌법에 대한 충성이죠. 두 번째 쟁점을 얘기할게요. 다수가 이야기하면, 다수가 목격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냐? 참으로 안타까운 지금 야전의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군 검사도 이 사람, 저 사람 목격자 진술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판결문에도 재판을 하더라도 증거 조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와 또 하나는 진술에 대한 증거 조사. 진술에 대한 증거 조사가 바로 증인신문이에요. 온통 증인신문이야, 온통. 군사재판이. 그러니까 군검사도 온통 사람 진술만 받으려고 하죠. 우리 헌법은 진술보다 앞서는 게 객관적 증거예요. 11월
올해 11월에 무죄 받았던 사건은 왜 무죄가 됐냐면 그 중대원들이 우리 중대장이요 욕했어요. 상급 대대장에 대해서 욕했어요. 진술이 아무리 많아도 그날 전투 휴무일이었네? 전투 휴무일이면 출근 안 하지. 출근 안 하면 그 병사들이 아무리 들었다 하더라도 그날은 아니지. 또 그 중대장이 그날 그 상관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내역이 있어요. 그 마침 그 녹취를 잘 해놨더라고. 저 그날 제가 휴가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가를 이제 출발하거나 도착하면 통상 그 정도 지휘가 되면 사전 사후 보고를 하거든요. 뭐 카톡으로 보고를 하든 뭘 하든 그 보고에 특정된 날, 이 날이 바로 군 검사가 상관 모욕했다는 특정한 날인데 그날이 바로 휴가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건이. 어떤 공군의 군인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날 도저히 피해자와 만날 수 없는 알리바이가 객관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군검사는 아예 그에 대한 수사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변호인이 주장해도 아예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기소해요. 1심 무죄, 또 항소, 2심 무죄, 또 상고했어요. 대법원 무죄. 그동안 이 군검사는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기소유직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하사가 복무를 못했어요. 복무를. 무죄가 나왔는데 복무를 못했다고.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도, 그럼 무죄가 나왔으면 소급해서 어떤 권리를 회복해야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 군은. 군 법무관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가 인정해야 되는데, 지휘관들도 관심 없고, 군 법무관은 아예 관심 없고, 자기 반성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무죄가 나왔어도, 군생활 더 장기를 하려면 복무가 필요한데 복무를 못 마쳤는데, 그거 왜 복무를 못 마쳤는데요? 잘못된 기소 재판 때문에 복무를 못 받았어요. 3년 동안 재판 받느라고 복무를 못 했는데요.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 사실이냐? 아닌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군사법에 잘못 각인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군인들에게도 특히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목격자 진술이 여럿이 있으면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자기 상관을 날려보내고 싶어요. 왜요? 나 평정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작업 들어간다고 그랬죠? 2달 전부터. 카톡으로 지인들한테 없는 사실 보내고, 그리고 2달 전부터 옆 사람들한테 이런 사실이 있다고 없는 사실 얘기하고, 없는 사실도 자꾸 얘기하면 강화되면 사실인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피해자는 그냥 자기가 알면서도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들은 사람은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해놨으니까. 2달 전부터 얘기해놓고 카톡 보내놨으니까. 그러면 들은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우리 야전은 이게 사실이구나, 이러고 처벌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야전의 모습이에요. 본 교수가 봤던. 자, 정리할게요. 지금 오늘 야전의 갈등이 일어나는 말싸움의 핵심이 바로 이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인데요. 뭔가 말하고 싶다는 거죠. 타인을 내 입방아에 오르고 싶다. 타인을 입방아에 오르고 싶다.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적어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준은 뭐냐면, 일단 일과 시간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방아에 올리면 안 되겠다. 일과 시간에요.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군 부대 안에서도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함부로 입방아 올려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일과 시간 이후, 그리고
군부대 바깥에서,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 적어도 나하고 친한 사람, 한 사람 정도, 그 정도는 허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지금 처벌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죠, 그때 당시 이래요. 본 교수가 경험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둘도 없는 사이였죠. 그거는 여군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에 같이 살았고 같이 이야기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먹고, 사람 관계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에 상관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 처벌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군대 문화예요. 그런데 끝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사회는 어떠냐. 최근에 본 교수가 경험한 사례예요. 예비역 장군이 본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봤더니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에 방송을 하는데, 그럼 그분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봤더니 모든 걸 다 변호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사실관계는 명백하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구나 라고 해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난점이 있었느냐. 유튜브, 페이스북 다 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다 사이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찰, 사이버팀에 고소를 해도 일단 그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유튜브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페이스북 측에 사실조회를 넣어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핸드폰 열어봐요. 각자 핸드폰 열어봐. 페이스북 봐, 유튜브 봐. 나라님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장관들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유명인들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요. 지금 일반에서는 이렇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이 아니고 비난하고 이러는데, 반면에 군은 술자리에서 친한 사람한테, 그때는 친한 사람한테, 그거는 그 사람을 왕따 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니까, 또 여러 사람이 나에게 동조해 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할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저 나의 부정적 감정의 소비의 행태죠. 소비. 답답해서 내 친구한테 얘기한 거죠. 답답해서 내 선배한테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저 감정풀이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관계가 틀어져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상관을 모욕했어요 하면 전과자를 만들더라. 징계 정도 한다면, 그러면 본 교수가 그 정도라면 군의 위계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징계를 넘어서 이렇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거, 이것이 지금 군대 문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